데프콘은 대한민국의 힙합 가수 MC 겸 프로듀서 겸 오타쿠, 본명은 유대준이며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데프콘이라는 예명의 유래를 밝혔는데, 대준이라는 본명을 빠르게 연속으로 말하면 대준 데프 죄송합니다. 사실 데프콘이라는 그의 예명은 그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지향했던 하드코어하고 날 것의 음악을 하겠다는 방향적으로 상징됩니다. 데프콘은 군사적 용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데프콘은 나우누리 흑인음악 동호회 SMP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SMP 초대 시사부로 활동했으며 이때 상당히 강도 높고 직설적인 랩으로 유명했습니다. 1집 불독맨션의 피처링으로 참여한 타이틀곡 길을 내세우며 대중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듯했으나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그린 벨로시 랩터에서는 특유의 하드코어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앨범을 나름대로 인정받아 제1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힙합 부문을 수상하여 나름의 결실을 거두지만, 그 당시 수상 소감으로는 음반 시장도 별로고 음악할 맛도 안 났는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팬과 평론가들의 좋은 평가와는 달리 상업적인 성공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거기다 어머니께서 1집을 듣고 좋지 않은 기색을 내비치던 탓에 이 앨범 이후 데프콘의 특유의 하드코어 힙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게는 너무 화끈한 그녀의 뒷부분에서 킹브라가 하는 말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야, 이 개새끼야. 앞으로 돈이 되는 걸 불러, 이 개새끼야. 이렇게 촌 같은 거 부르지 말고. 그래서 힙합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가수인데 목사님께 앨범을 못 드리겠다 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1집 이후 1.5집과 2집을 냈으며 2집의 수록곡 힘내세요 뚱이 반응을 얻으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3집, 3.5집, 4집까지 발표하며 여기저기 피처링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2010년 3월 정규 4집으로 오랜만에 하드코어 힙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앨범 전체에서 3곡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곡들이 하드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낙태 중이라는 가사에서 BJ들을 비난하는 가사, 중2병이라는 노래에서 빵셔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비하한다고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 가사 자체는 인터넷에서 정신승리하는 찌질이들을 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도 타이틀곡인 래퍼들이 헤어지는 방법은 구지성의 피처링과 함께 꽤나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먹히는 사랑 얘기면서도 데프콘의 특유의 마초적인 정서가 제법 잘 섞여든 곡입니다. 아마 형돈이와 대준이 활동을 빼면 대중적으로 가장 흥했던 앨범일 듯합니다. 랩 실력에 있어서는 결코 어설프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리온과 더불어 영어를 거의 쓰지 않고 한국말만으로 훌륭한 라임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MC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그의 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 라임이 훌륭합니다. 참고로 1.5집 곡 소멸에서의 폭발적인 연기력과 절규는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2011년에는 마지막 정규 앨범 5집으로 군사용어로서의 데프콘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집을 마지막 정규 앨범으로 결정했다고 하며, 2013년에는 이름을 바꿔 대준이라고 앨범을 냈고 2015년에 다시 데프콘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5집 수록곡 중 한국 힙합 1세대 뮤지션들과의 단체곡인 퍼스트 클래식은 한국 힙합의 골수팬이라면 필청 트랙입니다. 컨트롤 디스전 때문에 한때 한디스했던 데프콘의 참전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컨트롤 디스전이 터졌을 때 데프콘의 이름이 검색 순위에 오르자 데프콘도 드디어 참가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알고 보니 해피투게더에 출연해서 소개했던 닭다리만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참전하지 않았고 이후 데프콘의 별명은 라디오스타의 짤과 합쳐지면서 힙돌기가 되었으며, 뉴이얼의 스케치북에 출연해서 말하길 그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자신도 노래를 통해 알았고 친분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쁜 듯 말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데프콘은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팬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그만의 입지를 구축하고 나름의 결실을 거두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성공과는 직결하지만은 않아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여자친구로부터 거지냐는 말을 듣거나 하는 등의 에피소드를 자주 이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음악적인 부분에서 의욕이 꺾였으며 무릎팍도사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빚내서 앨범 내고 그 앨범이 실패하면 행사로 메우는 등이 반복되면서 데프콘은 일찌감치 예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간 있는 말솜씨 등으로 라디오 게스트로는 데뷔 당시부터 유명했습니다. 비타민과 같은 황금 시간대 인기 프로에서 고정을 하거나 훗날 반전 드라마에서 유재석과 만난 것도 바로 이 시기지만, 당시 우차사에서 활동 중인 비슷한 이미지의 개그맨 윤택 때문에 묻히기 일쑤였고, 예능 감각도 지금에 비하면 부족했습니다. 데프콘의 예능 인생의 기점 가운데 하나는 MBC의 에브리원 개국 프로그램 중 하나인 MT왕이란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면서 당시 MC였던 정용돈을 만나면서부터였는데, 나름대로 통하는 면이 많아 형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정용돈의 절실한 요청으로 인해 무한도전 조정 특집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 당시 중간에 멤버들이 지인 찬스를 남발하자 정용돈이 눈치를 보다가 손호영이 조정 테스트를 할 때 일부러 보란듯이 카메라 앞에 서서 전화를 겁니다. 이후 제지당하며 그저 그런 해프닝으로 넘어갈 듯 했지만,
하하가 나서서 자기 휴대폰을 건네며 콩이 형과 한 번만 통화해달라며 부탁하면서 데프콘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정현돈과 함께 MBC 에브리원에서 주간 아이돌 MC를 맡게 됩니다. 2012년 5월 29일 정현돈과 함께 형돈이와 대준이라는 이름으로 싱글 올림픽대로를 냈고 1집 갱스타랩 볼륨 1을 발매하며 형돈이와 대준이의 소소한 성공 덕에 음악인생 최초의 흑자를 맛봤다고 했지만 최초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성공은 맞는 듯합니다. 이를 입증하듯 2012년 MBC 연예대상에서는 오프닝 공연과 함께 정형돈과 함께 인기상을 시상하고 정형돈 덕에 오래 떴다면서 자기 마음속의 대상은 정형돈이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정형돈을 신이라고 말한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사실 이름이 생소한 편이라 별명이 좀 많은데 우천시 동고동락 특집에서 박명수에게 데투콘이라고 불렸고 본인이 밝히기로는 베트콩이라고 불린 적도 있다고 하고 달력배달 특집에서는 부산의 한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데포콘이라고 불립니다. 형돈이와 대준이 활동을 위해 동묘로 들렸다가 거기선 돼지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2013년 말에는 고정 멤버들의 대거 하차로 큰 공백이 생긴 1박 2일의 시즌3에 새 멤버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출연과 동시에 1박 2일을 동시간대 1위로 올려버립니다. 물론 데프콘 하나만의 힘은 아니지만 1박 2일에 많은 기여를 하죠. 2015년 말에는 정형돈이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주간 아이돌을 정형돈 없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간 아이돌 자체가 정형돈이 중심을 잡아 진행하고 데프콘이 보조 MC에 가까웠기 때문에 데프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정형돈이 복귀하기까지 약 10개월간의 여러 스페셜 보조 MC들과 고정 MC 김희철, 한이와 함께 주간 아이돌을 이끌면서 예능 MC로서 많은 역량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의 평소 이미지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딴판급의 생활이 종종 밝혀지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는데 우선 놀랍게도 신학대 중퇴 경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본인에게도 같은 길을 걷도록 추천하였고 이에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과에 진학하였으나 오히려 학교에서 힙합에 눈을 떠버려서 중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데프콘은 거친 과거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며 패거리들과 패싸움을 하다 소년원에 1년 2개월 동안 수감된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합의금 때문에 집이 빚에 시달려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걸 반성하고 있고 데프콘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를 받진 않습니다. 참고로 데프콘의 아버지라는 노래의 일부분과 후회를 보여줍니다. 무르팍도사 2013년 3월 7일 방영분에서는 정은동과 함께 일본에 갔을 때 아키하바라로 놀러간 데가 아스카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그렇게 덕력이 센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부천시청에서 가이낙스 30주년 관객과의 소통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장인어른 왜 그녀에게 안대를 씌웠나요? 라고 물어보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다만 서로 모른 채 할 뿐 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나 혼자 산다 2013년 11월 29일 방영분에 장인어른 드립을 포함한 그날 데프콘의 덕질 향연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돈 복귀와 형돈이와 대준이도 같이 복귀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으며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요. 참고로 2017년 5월달에 나온 고베드림이란 노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빠꾸 없이 계속 직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친이었습니다.